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베트남 부동산을 진행하고 있는 문승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베트남 부동산 현지법인 베스트랜드의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베트남 부동산에 투자할 때 제도나 법률상의 문제는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베트남 경제와 부동산 시장 전망, 개별 부동산의 투자 포인트, 그리고 임대와 관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도나 법률에 문제가 없다면 투자 국가의 경제 상황과 투자 환경은 어떤지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먼저 GDP 성장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2016년도에 6.3%, 그리고 작년인 2017년도에 6.8%를 기록하는 등 안정되게 6%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부동산 화랑 시기와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도국들이 발전하는 양상은 보통 이렇습니다. 제조업의 바탕을 둔 성장이 기본이 되고요. 또 국민들 소득이 늘어나면서 중산층들이 늘어나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고조되는 분위기가 지금 그런 현상들이 베트남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입니다. 베트남 인구는 9,500만인데요. 1억 명에 육박합니다. 여러분, 인구 1억 명이라고 하면요, 외국이나 외부 영향을 적게 받는 인구 구조라 해서 매우 좋은 인구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요, 돈과 일자리를 찾아서 대도시로의 이동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도시화율이라고 하는데요.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택이 더 필요하겠죠. 예전에 서울이나 중국 상해의 경우도 이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셔야 될 대목은 주택 보급률입니다. 주택 보급률이 한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20%입니다. 중국은 85%이고요. 지금 베트남은 34%에 불과합니다. 올해 목표가 38%거든요. 향후 베트남의 주택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대도시의 주택 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가 IMF 시절에 해외 교포들이 한국 부동산을 절반 이하 가격으로 싹쓸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IMF를 맞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또한 원화 가치도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달러를 가지고 있는 교포들 입장에서는 땡처리 물건을 아주 값싸게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던 거죠. 사실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책이라든가 수급, 경제 펀더멘탈 등등의 변수가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경제 성장률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의 통화는 결국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게 기본입니다. 따라서 베트남 부동산은 이런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투자 적격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나 환율 등을 분석을 마치셨으면 다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동산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남았겠죠. 우선 위치나 교통, 교육 여건 등을 현지인의 관점에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외국인 거주 선호 지역이라든가 한국 교민 거주 지역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자, 부동산 큰손, 중국인들이죠. 중국인들의 투자 동향도 살펴봐야 합니다.
요즘 베트남에서 중국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이 외에 베트남은 날씨가 좀 덥습니다. 그래서 한국과는 다르게 북향을 선호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을 순서대로 보면요. 북, 동, 남, 서향 순입니다. 이런 점도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다음은 중요한 임대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방에 있는 부동산도 관리하기 힘든데 어떻게 외국에 있는 걸 사?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요, 베트남 현지에 한국 부동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동산들 중에 믿고 맡길 만한 부동산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말로 소통이 잘 돼야 되고요. 현지인들에게 매매나 임대가 잘 될 수 있는 부동산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와 같은 베트남 부동산 회사의 한국 지사를 이용하시는 것도 편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베트남 부동산 투자, 이것만 알면 된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엔 베트남 부동산 투자 시에 필요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